원인을 찾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뚱뚱하다고 믿을 때랑 날씬하다고 믿을 때랑 받아들이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운동심리치료사 근육몬 귀염둥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진 편견과 잘못된 규칙,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강박들을 깰 거예요. 제가 첫 영상부터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강박 깨기 집중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우물을 깨고 나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왜, 언제, 어떤 음식으로 어떤 감정들로 폭식하는지 찾아봤어요. 잠깐,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코도 다 헐고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옷을 얇게 입고 다녀서 감기가 걸렸네. 그리고 진료가 끝이 났어요. 그럼 감기가 나을까요? Nope. 다음 상황에 대한 예방책은 알게 됐지만 지금 기침 나고 콧물 나는 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원인을 찾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네 탓, 내 탓, 상황 탓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도 모르셨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본인이, 그래, 너 스스로가 이 답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젠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려고 붙잡아둔 그 강박들이요. 자, A4 용지를 꺼내세요. 지금부터 내가 가진 삶의 규칙들을 적어 나갈 거예요. 외모든 태도, 예의, 상황마다 가졌던 규칙을 다 적으세요. 제가 폭식할 당시에 강박적으로 가졌던 규칙이 A4용지 2장이 넘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가감없이. 저는 안 볼 테니까 진짜로 적어보세요.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적으세요. 누워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말고 간절하다면 적으세요. 다 적으셨나요? 여러분 이야기는 안 보기로 했으니까 제 걸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강박으로 폭식하던 당시에 가졌던 규칙이에요. 여자는 날씬해야 예쁘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성공한다. 무식한 건 창피한 거다. 피부가 깨끗하고 광이 나야 예쁘다.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 굶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20대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폰을 보고 게임하는 건 한심한 거다. 6시간 이상 자면 게으른 거다. 냄새 나는 건 민폐다. 웃는 얼굴로 대답하는 게 좋은 것이다. 등등. 아직 22,107억 100가지 정도는 더 기억해서 적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규칙들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날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요. Nope. 내가 가진 규칙은 내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예요. 저 개수만큼 나를 꽁꽁 묶어두고 있단 말이고 단 한 가지라 해도 강하게 확신하는 만큼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규칙은 모 아니면 도라는 이중 논리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날씬해야 예쁘다라는 말은 뚱뚱한 여자는 못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규칙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나도, 너도 전부 다 정답 아니면 오답으로만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분법이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 흑과 백, 옳고 그르다라는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치른 어른들은 안정이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거, 안정적인 집을 가지는 것 등이 삶의 정답이에요. 근데 안정적인 시대에 살게 된 현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아 실현이 삶의 중심이에요. 밥보다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현재를 즐기는 데 투자하는 게 삶의 정답이에요. 이 둘 중에 오답이 있나요? 아니에요. 각자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내 삶에 집어넣은 것들이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내 삶에 집어넣은 것들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규칙. 여자는 날씬해야 예쁘다고요?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그저 지금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황을 탓할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눈이 예쁜 사람, 춤을 출 때 빛나는 사람, 땀 흘릴 때 멋진 사람, 말투가 예쁜 사람 등 사람에 대해서 예쁜 기준은 무한해요. 근데 저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날씬한 것만이 예쁘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날씬한 것만이 예쁘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다 내팽개쳐 두고 오직 날씬함만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선택한 거라고요. 이게 분명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악질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날씬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마치 칭찬인 것처럼, 야, 너 살 빠졌네. 야, 너 진짜 말랐다. 라고들 말하니까요. 너 살쪘네? 라고 하는 거는 싸움을 시작하자는 얘기겠죠.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세뇌당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따르기로 선택한 건 본인이에요. 근육론을 꿈꾸는 저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나? 이러면 저한테는 칭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몸이 큰 게 멋진 거라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래요. 내가 뚱뚱할 때 누가, 야, 너 진짜 날씬해요. 너 진짜 예뻐요. 라고 하면 뭐라는데? 나 지금 놀리나? 너 지금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이래요. 안 믿어요. 야, 너는 살을 조금 빼긴 빼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거를 엄청 크게 내 마음에 새겨 넣어요. 역시 사람들은 나를 뚱뚱하게 보는구나. 그래, 난 뚱뚱하고 못났구나. 막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 뺐는데 누가, 야, 똥뽀! 이러면 약간 찔리면서도 뭐야? 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야, 너 진짜 날씬해요. 너 진짜 이뻐요. 라고 하면 역시 살을 빼니까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단정지어요. 이 대사는 아까랑 분명 똑같은 대사예요. 이 대사는 아까랑 분명 똑같은 대사예요. 진짜로 사람들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요. 더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나를 내 스스로가 정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대로 정의 내리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좀 덤벙댄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너 차분하고 섬세해요 라고 하면 진짜? 내가 그런가? 이러고 있어요. 나는 이 맨투맨이 좋고 나한테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누가 야, 너 뭐 그런 걸 입었나?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맨투맨을 안 입어요. 내가 남들로부터 규정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세 번째 규칙이었던 무식한 건 창피한 거다. 아니야. 이 말이 정답이라면 애기들은 전부 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식하다는 건 아는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아는 게 없는 것이 창피하다면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한국인은 다 창피해져야 되겠네요. 고등학생과 비교한 중학생, 중학생과 비교한 초등학생들은 다 창피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저 이 상황이 뭐냐면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고 내가 대답을 못했으면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 뿐이라고요. 얼굴이 빨개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느냐, 내일 모레 아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르느냐의 시간과 선택의 문제지 무식한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전공한 저희 언니가 저한테 라흐마니노프 곡의 특징과 3번 곡의 해석을 물어봐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데 안다의 반대말로 모른다가 아니라 창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안다는 것에 좋다, 멋지다라는 감정을 집어넣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반대말인 모른다는 나쁘다, 창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요. 어느 쪽이 비약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것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게 비약인지 전체를 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비약인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강박을 깨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라고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적인 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좋다, 저런 건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감정을 집어넣고 계신 거는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정답이 아니었나? 라는 알아차림이 시작되실 거예요. A4용지에 적은 수많은 규칙들 있죠. 거기에다가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단정 지은 동사를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바꿔볼게요. 여자는 날씬해야 예쁘다 고 나는 생각한다. 무식한 건 창피한 거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현재형을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라는 과거형으로 바꿔볼게요. 여자는 날씬해야 예쁘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모르는 건, 무식한 건 창피한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내가 좁은 세상에서 문을 열고 나왔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를 단단히 묶고 있던,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혔던 이 족쇄가 사실은 가느다랗고 보드라운 시로락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 몸에 얹을 수도 불편하면 살짝 떼버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한 규칙이라면 다시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날씬해야만 예쁜 게 아니구나. 힘있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예쁠 수 있구나. 무표정한 것도 참 매력있게 느껴질 수 있구나. 단답으로 대답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깨달아요. 인생에 대한 이분법으로 내 행동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을 수도 적게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도 20끼를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가능성을 열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대중매체에서 유행해야만 편견을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V에서 요리하는 남자가 나와야만 그때부터 아, 남자도 요리를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삶은 남들이 정의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 삶은 남들이 정의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 마음먹은 순간부터 세상에 대한 규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먹은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규칙을 바라보세요. 그걸 정답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나를 몰아세웠던 그 시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날씬한 건 꼭 예쁜 것만이 아니라 고통일 수도 있구나. 통통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생기 있고 진짜 예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구나. 이 영상을 2번, 3번 보면서 또 연습하고 연습하세요. 조용한 카페에서 아니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내 방에서 도서관에서 내 규칙을 적어놓고 진짜 세계를 알아차리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뒀던 어둡고 습하고 좁고 무서운 방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몬 귀염둥이였습니다.